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분석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순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멘토님의 오아시스 공략주입니다. 이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생명수와도 같은 종목이니까요. 50분 방송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말끔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 보시죠. 개별 이슈를 탄 종목들만이 올라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혹 내 포트폴리오 속에 없다면 참 답답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또 촘촘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겠죠.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졌던 오늘 우리 장 마감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CPI와 PPI에 대한 경계심 때문일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전 거래일 대비 0.36% 소폭 올라서 2,556.88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8% 내려간 912.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기법도 알아봐야겠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 캔들 박사 유쌤, 유재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매주 2번 월요일과 화요일 투자의 정글에 도맡아 주시는 분이죠.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주특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매의 눈을 장착하시고 캔들을 간파한 매매법을 바탕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귀재라고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특기를 가진 우리 전문가님은 최근에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얼마큼의 수익을 쌓아주셨을지 그 결과도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도 수익률표를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수많은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수익률 빵빵한 10종목 저희가 추려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상단에 HD 한국조선해양 보시면요. 보유하면서 수익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52.31%의 수익을 이미 챙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또 하단에 세 종목 살펴보시면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 정말 핫한 종목이죠. 상한가를 3번 맛본 그러한 종목인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한 종목으로도 무려 233.33%라는 빅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좋은데 우리 전문가님 놓치지 않고 또 로보티즈로도 29.41%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마지막 하단의 종목 보시면 백신 개발 업체로 움직이는 유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으로도 벌써 23.67%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유바이오로직스를 혹시 보유하셨거나 또 보유할 예정이다, 함께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투자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전문가님은 기본적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수급이 몰리고 또 상승할 재료가 있는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주시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여러 번 계속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살펴볼 종목 3가지는요. 인벤티지랩 233%라는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부터 해서 41%의 수익을 안겨준 바디텍매드,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또 일부 수익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주신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세 가지 종목으로 또 추가적인 투자 전략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들의 매매 전략까지도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레이더망 안에 포착된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도 자그마한 네모난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QR코드 사용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유재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신청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또 뻥 뚫어버리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상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투자의 정글 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들만 알아도 주식 나 혼자 산다. 캔들 박사 유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지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코스피 지수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좀 보이면서 좋은 또 흐름을 보였죠. 여기에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좀 매수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여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 관련해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 2주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에도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아무래도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치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주목할 이슈 기준에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기정 사실화 이런 또 시장의 예상이 있는데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은 9월에 이제 이번 달이죠. 연준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90% 정도가 된다. 그리고 11월 달은 54%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전망치가 대부분 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참고를 한다면은 9월에 기준금리는 동결된 가능성에 무게가 상당히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좀 상이한 그런 또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도 9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의 가능성,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최근에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심화가 상당히 또 깊어졌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아이폰 사용 금지를 또 발표를 했는데 뭐 정부 기관 기준에서 지금 아이폰 판매량은 1% 정도 비중이 되고 여기에 국영 기업까지 확대를 하면은 중국 쪽의 아이폰 판매량 기준에서 이제 4% 정도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영 기업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판매량 감소로 인한 관련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대만의 TSMC가 AI 칩 공급 부족이 이제 18개월 정도는 좀 있어야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AI 칩 관련주들 기준에서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소가 될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으로 3, 4분기부터 해서 다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정부가 G20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준에서 23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25년도와 26년도까지 걸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련 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그냥 단기적으로 끝내기보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기준에서도 더 이어지겠죠. 그래서 뭐 네옴시티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쪽, 인도 쪽, 뭐 이라크 쪽 이런 쪽도 다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들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시황 기준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여기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내일 정도 기준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기준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최근에 뭐 올해 4월부터 해서 종목 추천을 또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방송의 수익률표 보시면은 10종목 정도가 되죠. 하지만 이 종목들 외에도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50종목 정도 아마 수익을 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기준에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기준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뭐 삼성중공업도 다시 조선주들이 강세 또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내일 좀 체크를 해도록 하고 여기에 최근에 유바이오로직스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아시스 공략주로 해서 8월 28일 날 전략을 또 잡아드렸는데 지금 20% 넘는 수익을 또 안겨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준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인벤트즈랩 그리고 바데텍 메드까지 해서 세 종목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인벤트즈랩 200% 넘는 수익률 여기에 바데텍 메드는 41% 유바이오로직스는 23%인데 이렇게 뭐 7월 17일, 7월 13일, 뭐 8월 28일 이렇게 기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보시면 28일 날 공략주였는데 뭐 23%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렸고 여기에 바디텍 매드 기준에서도 7월 14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략의 기준을 잡아드리면서 오늘까지 뭐 신고가 랠리를 또 이어졌죠. 그래서 41%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 자 여기에 인벤트즈랩이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7월 14일 날 9,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9,000원 이하에 오면서 최근까지 어제 금요일까지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233%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벤트리까지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유바이오로직스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콜레라 기준에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콜레라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가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하는데 인도 쪽에 지금 민간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이 민간 시장과 공영 시장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콜레라 기준에서 백신의 가격이 4배에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유바이러스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면 유바이러스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최근에 나온 갭이 메꿔지지 않았죠,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갭이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또 강하게 또 실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8월 21일 날부터 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매수세가 최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급들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기준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한 13,000원 정도까지 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13,000원까지 해서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3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겠죠.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공략하신 분들 그리고 전략을 보고 받아서 공략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 기준에서는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13,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흐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유바이러스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유바이러스 물려 계신 분들도 제가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바이러스 지금 갭 기준에서 충분히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 기준에서는 13,000원까지 한번 욕심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바디텍 매드도 한번 볼 텐데 자, 바디텍 매드가 오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로 랠리를 이어갔죠.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조금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캔들 기준에서는 교수용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우려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캔들이 교수용이기 때문에 매도의 또 신호로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에요. 그래서 캔들 기준에서는 매도의 또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이제 조금 분할로 해서 정리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 금요일 기준에서 시가죠.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18,500원에서 19,500원 사이 이 사이의 지지 여부도 체크를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1선 기준에서도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물량 기준에서는 이 구간의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바닥에서 지금 매수세가 한 번, 두 번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세를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디텍 매드는 코로나 관련 기준에서도 진단키트가 있지만 여기에 미국 쪽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마약 관련주 기준에서 펜타닐 관련주로 해서 마약 진단키트가 있죠. 그래서 바디텍 매드 그런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 1월부터 해서 5월 정도에도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들어온 물량이 아직까지는 매도세를 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캔들 기준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매수세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욕심을 부려보도록 할 텐데 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2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24,000원에서 26,000원까지도 한번 흐름을 기대도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또 목표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목표가 기준에서는 좀 더 크게 욕심을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 이렇게 기술적 흐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마지막이죠. 바로 인벤트지랩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인벤티지랩 기준에서도 아무래도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뭐 비만 관련주 기준에서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데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발생한 갭이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갭 기준에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25,000원 정도의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보유 물량의 정리의 구간은 25,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61선 기준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목표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설정해드렸던 33,000원은 아직 찍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상승세가 나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뭐 32,000원에서 33,000원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아무래도 마약 관련주로에서도 충분히 관련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약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인벤티지랩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여기에 제가 10종목 기준에서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조선저 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약바이오에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점점 커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올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여부가 남아있다라는 스탠스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속에서의 시장의 흐름 또 모멘텀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짚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 또 뻥 뚫어버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유재준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4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받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아픈 고민 또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희망사항 7382님께서 남겨주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죠. DB하이텍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3,300원, 비중이 15%,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떠한 진단을 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뭐 DB하이텍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종목인데,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한국의 이제 비메모리 쪽 기준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TSMC라는 말을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자, 아무래도 반도체 기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로 또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파운드리 쪽 시장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만의 TSMC가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가격을 또 인상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또 부진하면서 반대로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10% 정도 감소를 시켰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주요 제품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웨이퍼 쪽, 칩 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 기준에서 웨이퍼 쪽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매출 및 수주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웨이퍼 쪽이 상당히 비중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기준에서 올해 반기 기준에서 보시면은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올해 실적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최근에 신탁 개지 해약 결과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분할 기준이 또 남아있죠. 분할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계약 기준에서 보시면은
1,0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또 매입을 한 부분들이 이제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반기에 분할이 또 예정이 돼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시가총액은 2조 2천억에 여기에 신용 물량이 3.36% 뭐 양호한 수준이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이 뭐 40%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들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3분기부터 해서 4분기 사이에 저점을 찍고 개선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또 시장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기준에서는 충분히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제 DB하이텍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보시면 PER도 7.32, PBR은 1.30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실적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DB하이텍 실적을 좀 보시면은 지금 분기 실적 기준에서도 작년에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3, 4분기부터 해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내년과 내후년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 뚜렷하게 성장세를 좀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이제는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또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DB하이텍 기준에서 지금 매수가가 63,300원인데 비중은 15%. 자 그렇다면 수급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이제 뭐 3월부터 해서 보시면은 수급이 3월 초부터 해서 들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기준에서 이제는 추가 매수의 구간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5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온다면 이 구간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면 45,000원 정도에서 48,000원 사이 이 구간에 왔을 때는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부터 해서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그리고 3, 4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면 여기에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이어진다면 45,000원에서 48,000원이 추가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제 뭐 매물대가 대략적으로 한 6만 원 정도부터 해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면 충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해서는 다시 뭐 분할 매도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보인다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B하이텍 진단과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물론이고요. 캔들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에 오전 9시부터 매일매일 시작되는 그러한 캔들 교육, 또 여러분의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교육 내용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 링크까지도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중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은 실시간으로 장중에 장전
전에 계속해서 종목들 공략해 주시면서 수익률 더해주고 계시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빠르게 또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해주고 계신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요. 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던 바디텍메드 41%의 수익을 또 안겨주셨고, 비만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3번이나 달성했던 핫한 종목이죠. 인벤티지랩, 그리고 오늘 또 유바이오로직스 23%의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당장 내일부터는 여러분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복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기법 배워볼 시간이죠. 오늘의 캔들 교육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채널 딴 데로 트시면 안 됩니다.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쭉 함께 하셔가지고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 3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폭등 시그널을 대입을 또 해서 오늘의 또 상승한 종목들의 또 결과를 봤더니 바로 오늘 상한가를 보였던 SP 시스템스가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렇게 길게 음봉이 쭉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올 때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30일 날 정확하게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8월 10일 날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딱 찍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보시면은 오늘까지 무려 42%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한가 종목들도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잡아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기가 매수의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에 일단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스맥도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스맥도 보시면은 길게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정확하게 8월 1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있었으면 받아보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25%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2,50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매일 어떻게 2,500개를 다 찾아보겠습니까? 하지만 검색기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이런 때 이렇게 매수의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STX가 분할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 중에 있죠. 그래서 뭐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 지금 거래 정지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음봉이
길게 나오고 나서 양봉이 정확하게 4월 7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날 노란톡방에 계셨다면은 STX를 받아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흐름 보시면은 무려 43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였던 바로 비노인데, 자 보시면은 비노도 음봉이 10개 이상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월 8일 날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날 노란톡방에 계셨으면은 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의 흐름 보시면은 무려 47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마지막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올해 2월 10일 날 정확하게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하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7월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7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 2월 10일 날 노란톡방에 계셨다면은 에코프로를 받아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 잡아보실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바로 오아시스 공략주 기준에서 또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바닥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가 샛별형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샛별형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샛별형,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샛별 십자형이 있는데, 자 아래 보시면 별이 3개죠. 이 별이 3개면은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또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가운데 캔들을 보시면은 샛별형은 몸통이 있고 오른쪽에 샛별 십자형은 몸통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캔들 기준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똑같이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락 추세에서 바닥에서 떴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2개 다 동일하게 실전 투자에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죠.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 하락 추세가 길수록 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프로 일봉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1일부터 해서 올해 1월 2일까지 한 달간의 흐름이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 기준에서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두 번째 조건, 에코프로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10% 정도만 하락률을 보여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하락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은 26%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대형주기 때문에 26%면 작지 않은 그런 또 하락률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여기 보시면은 충분히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 화면이 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죠. 그렇다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마지막 조건이죠.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절반 이상 또는 절반을 돌파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1거래 캔들의 몸통 절반 위에서 3거래 캔들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5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바로 샛별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의 신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에코프로 보시면은 샛별형이 발생하고 나서 7월 26일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1,3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샛별형만 잘 알고 있었다면 에코프로 충분히 2월 달에 잡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종목도 하락률이 상당히 크고 에코프로만큼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끝나면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도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와 함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등 시그널은요. 오늘 상한가를 또 직행했던 SP시스템스부터 스맥, 뷰노와 같이 최근 시장에서 뜨거웠던 모든 종목에서 포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별 또 포착부터 해서요. 캔들 교육,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챙겨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되겠죠. 샵 3989번으로 유재준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지금부터 또 오아시스 공략주를 파헤쳐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선물과도 같은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텐데, 자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 제약바이오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딱 두 종목 SK바이오팜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딱 두 종목 다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 보시면은 실적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품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년인데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것만 봐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과 함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고성장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상승세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약바이오 기준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회사는 무려 임상 상상을 4개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고땡땡, 이것도 제가 가려왔는데 이거 7월에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상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당땡땡 이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21년도 6조 원에서 26년까지 40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최근에 또 이 4글자 기준에서 땡땡땡 제가 좀 가려왔는데, 이 신약 품목 기준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또 획득을 하면서 또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에 이게 또 세계 최초로 또 조합한 그런 또 물질이라고 또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하반기에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 현재가 화면인데, 자 시가총액은 제가 가렸지만 그래도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대주주 지분 58%면 상당히 또 양호한 수준이죠. 여기에 신용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1.4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약바이오지만 PER이 14.80입니다. 여기에 실적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PR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 이어지는 부분들 상당히 수급적으로 개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적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올해부터 해서 25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2018년도 기준에서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산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도 보시면 반대로 감소세를 보이는 부분들 여기에 맨 아래 유보율 보시면은 꾸준하게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 봤을 때 실적, 재무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차거래 상환인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3, 4% 수준이고 여기에 21년도 7월 대비해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최고 많았던 수량과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감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차거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쇼커버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차거래 기준에서는 쇼커버링이 일어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공매도 현황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늘긴 했어요. 수량이. 그렇지만 지금 올해 7월 11일 대비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액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70억대로 그렇게 뭐 많지도 않죠. 그래서 공매도 수량이 조금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여기에 임상, 3상 결과가 하반기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공매도 기준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숏 이제 상환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 현황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의 OI 속략주 월봉인데 자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자 3거래일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에 충족이 되지만 거기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의 하락률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무려 69% 약 뭐 70%죠. 그래서 지금 하락률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 번째 조건이죠.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겠죠. 여기에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1거래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바로 2거래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다섯 번째 조건 바로 1거래 캔들의 몸통 절반 위에서 3거래 캔들이 마감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는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셋변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오늘까지 기준에서 4%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골든크로스 기준에서도 일봉상 기준에서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인 30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도 이제 길게 음봉에서 양봉이 막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매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바닥 시그널 기준에서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 항상 왔을 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이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OI 속략주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 문자를 주시거나 일단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샛별용 캔들이 녹아있는 오늘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은 바이오 관련주라고 하죠. 전문가님이 그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종목의 바이오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32%의 수익을 안겨준 SK바이오팜 그리고 23%의 또 최근 수익을 더해준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이 두 종목만으로도 약 56%의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이 더욱더 궁금한 것 같은데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종목 명부터 해서 전략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